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글스입니다. 오늘 영상 8월 16일 일요일 영상이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전에 대해서 주말 특별 영상입니다. 이 특별 영상이라는 건 이 삼전에 대해서 아예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지난 이 과거를 알면 앞으로 삼성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삼성을 왜 봐야 되는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대체 그동안의 이 구간에서 어떤 작전을 펼치면서 주가를 왜 누른 건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왜 반등을 준 건지, 그 이유들을 제가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보시면 제가 다음 주장에 대해서 매매 타점도 잡아 드릴 거라서 오늘 영상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뒤에 내용이 만족스럽다면 댓글에다가 삼성이라고 한 번씩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금요일장에 이 야간 선물장 보시게 되면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시가 플러스 0.5% 시작을 하고요. 이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1094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미장도 보시게 되면 미장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미장은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5월 말부터 삼성을 파헤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5월 말에 보시면 이 음봉이 나고 나서 며칠 더 상승을 했다가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한 달 동안에 이 구간에서 횡보를 거쳤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ETF가 올해 5월 달에 출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ETF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당초 출시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잡았었다가 돌연 5월 말로 앞당긴 정황이 16일 날 드러났다. 이 기사가 7월 16일 기사입니다. 이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시게 되면, 자, 차트 한번 띄우겠습니다. 자, 이 차트인데요. 5월 27일 날 이 삼전이랑 이 하이닉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이 시기에 세력들이 그리고 있던 시나리오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JP모건 쪽에서 발표를 했던 CTA 매도 물량이 있었습니다. 6월 초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근데 이 CTA라는 게 뭐냐면 상품 거래 자문이란 뜻인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시장의 하락 추세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원자재 같은 이런 자산들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걸 뜻해요. 근데 그동안에 이 시장에서 떠돌던 소문이 뭐냐면, 이 CTA 매도 물량이 200조가 넘어가는데 이 물량이 쪼개져서 이 시장에도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교수가 찾아보니까 미국이랑 일본이랑 노르웨이, 스위스가 있었어요. 미국 쪽에서 550억 달러, 일본 쪽에서는 600억 달러, 노르웨이는 400억 달러, 스위스가 250억 달러입니다. 전체 다 합치면 200조가 거뜬히 넘겨져요. 근데 이 물량들이 쪼개져가지고 이 시장에다가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매도 물량은 결국엔 받아먹을 주체가 사실상 따로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MMF 쪽입니다. 그동안의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가장 안전한 단기 금융 상품인 MMF 쪽으로 돈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금액을 보시면 1경 2천조입니다. 1경 2,549조예요, 여러분. 1경이에요. 그리고 이 돈들이 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언급된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스페이스X 관련해서 기업 공개가 있었습니다. 초대형 신규 투자처 등장이죠. 근데 이 자금은 단순히 아무 주식이나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은 가장 확실한 미래 성장을 담보로 하는 곳으로 몰려 들어가요. 늘 그래 왔거든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하나로 34조 원인데, 이 채권 발행 계획을 포함해서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증시로 유입이 되는 돈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과 주식을 사들이는데 쓰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돈이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삼전이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확보한 빅테크 기업들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서버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AI 반도체를 만들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필연적으로 HBM과 그 다음에 최고 성능의 D램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SSD가 필요합니다.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막대한 물량의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딱 세 군데입니다. 주목을 받고 있던 게 첫 번째가 삼성전자,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세 번째가 미국의 마이크론.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에 풀린 막대한 자금은 빅테크 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거쳐서 고스란히 필수 부품을 납품하는 삼전의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내용 때문에 CTA 매도 물량이 나와도 그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왜? 매수 대기 자금이 더 많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바로 5월 말에 ETF 도입. 말도 안 되는 걸 출시를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말로는 뭐라 그랬죠? 원화 유출을 막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보면 실제로 오히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주주님들을 죽게 만들어 버린 거죠. 뭐 때문에? 수급이 꼬여져 버리니까. 너네 어디 한번 다 박살나봐라. 수급을 망친 겁니다. 근데 ETF가 대체 왜 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운용사의 기계적 강제 매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3준의 주가 변동폭을 정확히 2배로 따라가야만 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운영사는 어떻게 하죠? 다음날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 시장에다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 매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삼전과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자, 지금 보시면 현재로서는 삼전이 23%예요. SK하이닉스가 18%인데 이때 당시 기준을 보시게 되면 삼전하고 SK하이닉스가 둘 다 각각 25%에서 몇 프로? 자, 25%에서 24% 정도였어요. 엄청난 거예요. 주가가 조금만 하락을 해도 수조 원을 굴리는 레버리지 운영사들이 기계적으로 엄청난 물량의 주식을 이 시장에다가 쏟아내고 삼전의 주가를 추가로 폭락시킨다는 겁니다. 삼전이 무너지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코스피 지수에 연동된 기관들의 자금까지 자동으로 매도가 되면서 반도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주식들까지 연쇄적으로 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인 강제 매도 시스템이 삼전의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덩치가 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증시 전체를 동반 하락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가 그동안에 계속 외쳤어요. 삼전이나 하이닉스 폭락을 키운 건 누구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런 거다. 봐라. 주가 내려가지 않냐. 주가 하락이 강제 매도를 부르고 강제 매도가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이 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문제 중에 문제다. 그러니까 악재 중에 대형 악재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금융당국 쪽에서 본인들이 내놓고서 뭐라고 있냐. 후회를 한다. 말이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출시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제 영상 댓글에다가 ETF 관련해서 상폐하라 외치고 보완대책 마련해라. 그렇게 계속 모기 터자를 외쳐주시니까 결국에 이것까지 나왔었습니다. 레버리지 ETF 상폐 국민청원까지 글이 올라갔었어요. 단기간에 3만 명 이상 몰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너네 빨리 신속하게 보완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대통령까지. 그래서 ETF 관련해서 뭐 했죠?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가시키고 거래 단위도 늘렸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미국의 최초 레버리지 ETF를 만든 사람이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이분도 뭐라 그러냐면 너네 빨리 한국 시장 보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 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 대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서
수급이 꼬이고 원래 들어왔어야 되는 매수 자금이 안 들어온 겁니다. 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폭락이 나온 뒤에 이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원래는 시트의 매도 물량 예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나오면 물량들을 받아줄 주체가 따로 있었는데 뭐가 망친 거다? 바로 ETF가 박살 내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그려진 거죠. 자, 그 다음에 7을 보시게 되면 이때는 딱 세 가지 악재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미장 쪽 보셔야 되는데 미장 쪽에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7월입니다. 자, 마이크론 보면 주가 계속 내려가요. 7월 되자마자. 자, 그 다음에 인텔 마찬가지고, 램 리서치 마찬가지고, AMD, 그 다음에 퀄컴, TSMC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장 쪽에서 7월 초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단 한 번의 매수가 없이 매도만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단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물량을 집어 던진 거 보면 다 합쳐보면 매도 금액이 19조가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간 쪽 보시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 기관들은 1,400억 매도했습니다. 자, 마지막 개인 봐야겠죠. 개인들이 19조 이상 뭘 했다?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하고 이 물량들을 고스란히 개인들이 쓸어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개인들이 다 받아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자, 게다가 국민연금 관련된 것도 봐야겠죠. 국민연금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14.9%에서 20.8%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올해 6월 말까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7월부터 새로운 이슈가 터져버렸죠. 그게 뭐죠? 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은 7월부터 매도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자, 50조 매도 폭탄 쏟아진다. 이 아래 보시면 국민연금 리밸런싱 재개 74조 매도 시나리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6월까지는 매도 물량이 안 나오지만 7월부터는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리밸런싱이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차익 실현입니다. 이런 연기금의 차익 실현 매도 공포까지 이 기간에 겹쳐버리니까 누가 먼저 선술 치고 팔았습니까? 그게 바로 외국인 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외국인. 미리미리 6월 19일부터 매도를 엄청나게 팔았어요. 엄청나게. 연기금 많이 팔았습니까? 많이 팔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연기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팝니까? ETF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입을 시켰는데 눈치가 보이는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던져요? 많이 못 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한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눈치 볼 것도 없이 주구장창 매수 한 번도 안 하고 물량을 싹 다 집어 던진 거예요. 먼저 팔고 나오면 이득을 보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 7월부터 연기금이 리밸런싱 한시적 유예를 종료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매도한다 안 한다? 매도를 하겠다. 하지만 매도 시점, 규모, 종목은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내용들이 다 달라요. 어떤 기사는 50조, 어떤 기사는 뭐 60조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조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 전문가들이 파헤쳐 본 겁니다. 대체 연기금 쪽에서 삼전 주식을 얼만큼 매도가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 이때 당시에 삼전 시총 비율이 25%였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나온 규모가 50조에서 몇 조? 70조 안팎입니다. 이 규모라 치고 여기다 곱하기 시가총액 비율을 하면 됩니다. 25% 하면 아무리 못해도 삼전 쪽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10조 이상이에요. 매도 물량이 많으면 15조 안팎입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을 하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6월 19일부터 언제까지? 7월 8일까지 매수 한 번도 없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자,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 공포가 겹쳐버리니까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정작 외국인만 팔았지 연기금은 많이 팔지도 못했어요. 뭐 때문에? ETF를 도입을 시켜버리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9일 연속 매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건 많이 판 것도 아니고 이 물량들은 어차피 받아먹는 주체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쪽에서? 바로 이쪽입니다. 여길 보셔야 돼요. 골드만이랑 JP모건,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얘네들이 돌고 돌면서 물량을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은 최근에 보게 되면 하루에 1,800억, 2,500억, 3,700억 이런 식으로 담고 있거든요. 어차피 팔 거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지만 돌고 돌면서 이 순환매가 돌 겁니다. 수급 쪽에서.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날에 했던 거 보면 똑같습니다. 파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먹는 사람도 또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미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7월 초에 좀 더 이런 식으로 하락이 이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최근에 이 구간에 보시면 주가가 며칠 바닥을 다지고 자, 횡보를 했습니다. 좀 더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라고 이게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미국이랑 이란 관련된 이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면전 확대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까지 이슈가 겹쳐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습을 했다가 그 다음에 확 좀 막아라. 누구까지 개입이 됐었죠? 중국이랑 파키스탄까지 나섰거든요. 본인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합의를 보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 내용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끝날 재료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길게 봐도 11월 달에 뭐가 있다? 미국 쪽에서 중간 선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여러분 미국하고 이란이 다시 한 번 더 전쟁 확대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유가까지 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삼전 주가도 내려갔었죠.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전 쪽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왜? 뭐 때문에? 수급이 몰려버리니까. 세력들의 이미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이 7월 27일 보면 여기 갭이 하나 생겼죠. 여기 보면 7월 28일 날에 15%의 삼전 쪽에서 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개별주로 치면 25%가 넘어가는 장대 음봉이에요. 거의 하한가죠. 그리고 다음날 보면 7월 29일도 13%의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캔들이에요. 요거 두 캔들입니다.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 만에 약 30%에 가까운 마이너스 이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할 때 절대 잊어서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삼전처럼 기술력이 좋고 실적은 나오는데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 존재합니다. 삼전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가 상승을 했다가 이 폭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주식들을 공포에 매수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아무 때나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반드시 이 시장에서 세력들이 힌트를 남깁니다. 흔적을 남겨요. 딱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가지고 이 시장에다가 부정적인 내용들을 싸그리다 퍼뜨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말도 안 되게 억지로 부리면서 정말 이 주식이 끝난 것처럼 온갖 부정적인 뉴스를 이 시장에다가 퍼뜨립니다. 정말 이제 끝났다. 이제 삼전 15만원, 12만원 내려오겠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뉴스를 가지고 완전 부정적으로 퍼뜨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들이 차트에다가 기준봉 세웁니다. 뭘 세운다고요? 자, 기준봉을 세워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7월 30일 날 세운 이 캔들이에요. 이 기준봉이라 함은 주식의 대량 매수를 하고 나서 나 이제부터 매물소화 작업을 시작할 거야. 이거를 알리는 기준봉입니다. 나 이제부터 개입을 했다. 이걸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게 기준봉이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면 블룸버그 쪽에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 한국 주식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 외쳤습니다. 지금 이건 6월달 기사인데 6월까지 끊임없이 외쳤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바닥 대비 2배 이상 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의 이 PR이 여전히 6.4배까지 낮아져 있다. 근데 이 수치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보면 더 낮은 수치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수치는 6.8배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뭐다? 6.4배다. 코스피 지수가 왜 이렇게 올라갔었죠? 뭐 때문에? 바로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삼전이랑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블룸버그가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다,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외쳤다가 최근에 주가가 한번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나라 시장 투자 적합하지가 않다. 부적합. 이렇게 외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블룸버그가 우리나라 시장 황소가 돌아왔다. 불장이 오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외치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 한국 주식 여전히 저평가 주식이다. 말을 너무 잘 바꿉니다. 제가 이걸 13년 이상 봐왔어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마이클 버리가 있죠. 계속해서 폭락이 나올 거다. 반도체 하지 마라. 한국 반도체 투자 종말의 시작이다. 너네 끝났다. 하면 안 된다. 어떤 구간에서? 지금의 이 구간에서 너네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마이클 버리가 누굽니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인덱스 펀드 관련해가지고 거품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인덱스 펀드에 이때 당시에 돈이 과도하게 몰려서 2008년도 금융위기급 거품에 꼈다고 경고했습니다. 누가? 마이클 버리가. 근데 얘가 경고한 거랑 다르게 인덱스 펀드 시장은 폭락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언제 틀렸냐면 2021년도가 있어요. 이때 당시 테슬라랑 아크 펀드 관련해가지고 하락 포지션을 외쳤는데 이 테슬라 주가랑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가 실제 가치보다 너무 비싸다. 너네 하지 마라.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공매도 포지션을 마이클 버리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 뒤로 계속해서 올라갔고 결국에 진짜 하락이 오기 전에 마이클 버리가 먼저 손실을 보고 포지션을 싹 다 손절했습니다. 두 번째 틀린 재료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기가 막힌 거. 2023년도 1월 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가 자, 이 영어 단어 적었습니다. 셀, 팔아라. 이 한 단어를 올리면서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근데 증시가 하락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급등하자 두 달 지나서 2023년 3월 달에 팔라고 했던 것은 내가 틀렸다. 공식적으로 오판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버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의 이 구간에서도 하지 마라 외쳤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요. 하지만 이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올라갈 자리는 더 남아있어요. 더 나올 거고.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시타델이 외쳤던 뭐가 있죠? AI 버블론 확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바닥권에서 주식을 쓸어 담고 이런 세력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 레오폴드 아시엠 브레너인 24살 청년이 있었어요. 자, 이 청년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핵심 부서인 초정렬팀에서 일을 했던 엘리트 청년인데 이 레오폴드가 2027년까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GI가 등장할 것이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조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장문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스타덤에 올랐어요. 근데 이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보고서를 이름으로 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LP라는 AI 전문 헤지 펀드를 설립합니다. 근데 이 펀드가 2년도 안 돼서 1000% 이상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운영자산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원입니다. 이걸 굴리는 펀드로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디에 투자했냐면 AI 시대에 가장 부족해질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에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죠. 이 청년이 자기의 자본만 쓴 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무려 4배의 레버리지, 이 빚을 끌어다 썼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세력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타겟이 된 거예요. 6월 말부터 마이크론과
삼전에 대해서 역대급 흑자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갑자기 AI 버블론을 퍼뜨렸습니다. 반도체 주가를 고점 대비 40% 이상 가차없이 폭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7월 마지막 주에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FOMC를 앞두고서 이 시타델 시큐리티스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강력한 깜짝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 했습니까? 동결이 나왔었죠. 금리가 오르면 빛을 많이 낸 기술주들은 어떻게 된다?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레오폴드의 핵심 투자처인 블룸 에너지가 7월 29일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 움직임은 크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반토막이 나자 4배의 빛을 냈던 레오폴드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마진콜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던 거죠. 결국에 피눈물 흘리면서 가지고 있던 160억 달러 이 규모의 주식을 이 시장에다가 바닥 가격으로 아주 싸게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레오폴드가 헐값에 강제로 토해낸 그 엄청난 물량들을 누가 다 쓸어 담았을까요? 바로 이 공포수를 냈던 시타델 그룹의 시타델 헤지 펀드가 레오폴드의 주식 포트폴리오, SK하이닉스, 코어위브, 블룸에너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을 그대로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뭐요? 인수. 그리고 레오폴드의 물량이 시타델로 넘어가자마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샌디스크, 블룸에너지, SK하이닉스 등 이 그가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장대 양봉,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 그 다음에 마이클 버리, 그리고 시타델 다 똑같아요. 이 시장에다가 세력들이 첫 번째로 뉴스를 가지고 온갖 부정적이고 이 주식 사면 안 될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 놓고 누구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저평가다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그 전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외쳤다가 말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누구는 공매도 쳐야 된다. 종말이 시작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 그 시타델 보면 본인들은 AI 버블론을 확산시켜 놓고 어떻게 했다?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이 저점에서 싸그리다 쓸어 담았다. 이 바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세력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뭐요? 명분. 매수할 명분. 그걸 기사로 가지고 계속해서 이 바닥에다가 뿌린 거예요. 본인들이 아주 싸게 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으니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데 작년 초에 25년 1월달 이 바닥인데 이 바닥권에서 월가 쪽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반도체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하지 마라. 때가 아니다. 반도체 과연 살아남을 시기가 다가올 수 있을까? 근데 세력들이 뭐 했냐면 이 기간 동안에 물량들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대폭등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바닥 대비 7배 이상. 그래서 제가 이 바닥이 13년 이상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웬만한 것들.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외친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7월 28일자 영상입니다. 제가 이날 여러분 지금 이 캔들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대폭락 났을 때인데 제가 앞으로 이틀에 3일 안에 지지하는 캔들 나올 거다.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나 음봉 분명히 나올 거다. 제가 이때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7월 29일 날 제가 다시 한 번 더 외쳤어요. 반등 나올 수밖에 없다.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영상 찍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급반등이 터진 겁니다. 이틀 동안에.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8월 3일 날에 여기서 여기 이 캔들이에요. 8월 3일자 10% 장대 음봉. 이거 제가 월요일 날 장전 영상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음봉 캔들 조심하셔라. 미리미리 체크해드렸죠. 이것도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8월 4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루하게 23만원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8월 4일자에 제가 가격 딱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23만원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거 깨져도 걱정하지 마시라. 어차피 상방 쪽 남아있다. 안 끝났다.
제가 인증글을 남기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에 26만 7천에서 27만 원까지 단기간에 1차 목표가 이것도 왔죠. 벌써 27만 4,500원까지. 금요일 종가가 이거예요. 벌써 왔어요. 23만 원 깨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간에 영상에 제가 멘탈 케어 해드립니다. 포기하지 마라. 어차피 나올 거니까. 잡아드려요. 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인증글을 글자랑 캔들이랑 그려가면서 가격이랑 다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전부 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월요일장 휴장이죠. 화요일 날 장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가격이 있어요. 그게 26만 8천 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요일장에 오전 8시에서 10시 있죠. 이 시간 동안 보시면 되는데 자 분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서 화요일장에 오전 8시부터 자 10시까지 딱 시간대가 지금 자 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 이 가격을 안 깨면 26만 8천 원 이거를 안 깨면 어떻게 된다? 앞으로 28만 원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은 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이걸 어제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8월 14일 어제 영상이에요. 지켜야 되는 가격 26만 8천 원이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깨게 된다면 제가 말한 시간대에 깨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이 음봉 캔들 조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체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장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대응해 보실 바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잘 준비해 왔습니다. 들어보신 것 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 바닥이 정말 다 짜고 치는 판이에요. 특히나 세력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손질 나가게끔 만드는지 이 바닥에서 13년 이상 겪어왔습니다. 물론 저의 경력이 긴 게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남들이 공포를 외칠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뉴스로 퍼뜨리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기준봉이를 했는데 이게 왜 기준봉이냐면 자 수급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7월 31일자에 자 이 캔들입니다. 장대음봉인데 이날 하루 동안에 외국인 쪽에서 2조 4천억이 들어왔어요. 하루 동안. 근데 최근에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고 이 정도의 장대 양봉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때 당시 누가 담았냐면 자 첫 번째가 골드만삭스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7월 31일자에 5,500억. 그리고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 7월 31일자에 4,900억. 그 다음에 메릴 린치도 똑같습니다. 7월 31일에 4,700억. 맥커리도 보면 7월 31일자에 1,700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에다가 기준봉까지 두 번째로 세워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료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 드린 겁니다. 끝나지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한마디로 결론은 3전은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전처럼 기술력이 있고 실적이 나오고 이런 것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 앞으로 이런 거에 속해 있는 주식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폭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온갖 기사가 이렇게 쏟아진다. 그럼 그때는 웬만하면 거의 저점입니다. 제가 말한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들 한번 통계 내보세요. 이게 거의 9할 이상이에요. 실제로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좌측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하는데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 차교수가 끝까지 3전의 기업의 가치가 이 실적이 반영되는 그날까지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하나씩 드리면서 다 도와드릴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라고. 지금 이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대응 전략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 영상 통해서 이 구간에서 새롭게 23만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가져가시라. 그리고 제가 화요일장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겠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26만 8천원 미리미리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가져가시면서 이 종목 받아보세요. 추천 종목입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이유 딱 이 네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보셔야 되는지. 지난날에 종목 받아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차결수가 종목 그냥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구독자분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7329-2442로 문자로 신규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추천 종목 드릴게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벌써 이 구간에서 여러분 4일 만에 20%의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이 나오고 횡보를 거친 다음에 상승,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해서 물량들을 집어넣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 보면 자, 골드만삭스가 여기 보시면 최근에 3일만 보시더라도 8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 때문에 그래요. 매수한 물량들. 이거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선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빨리빨리 치고 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달라붙어야 된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한 주체에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방향은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는 상승한 다음에 하락했다가 횡보하고 또 상승,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물량들 소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으니까.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만 봐도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19조였습니다. 근데 이 물량들 누가 담았다? 바로 개인들이 싹스로 담았다. 이 기간만 보더라도. 그럼 전체 다 포함시켜버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 그러니까 당연히 세력들이 단타를 치면서 변동폭을 지금 이 구간에서 키워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횡보할 때 매집을 하면서 나중에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나 안 가나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전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차교수가 3전 끝까지 같이 갈 거고, 그리고 추천 종목도 끝까지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특히 구독자분들만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주주님들, 우리가 더 뭉치고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수급밖에 없다. 하지만 이건 제가 다 잡아드릴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들을 보면 뭐 금리 가지고 떠들고 CPI 가지고 떠들고, 그리고 추세를 그으면서 뭐 지지가 어쩌니 저항이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인사이트 넓히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씩 다시 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끝나지가 않았구나. 이런 구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구간이구나. 정말 봐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통해서 3전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힘내자라는 의미로 댓글에다가 차교수 화이팅 한 번씩 외쳐주시고, 그리고 삼성 화이팅 다 같이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차교수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안 끝났다. 제가 이 한마디를 외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료를 싹 다 준비해 온 겁니다. 봐야 된다. KB도 마찬가지예요. 3전의 급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하다못해 공매도로 돈을 벌던 월가 큰손도 돌아섰었죠. 공매도 전문가 타미카디르조차 서울에 사무소까지 차렸습니다. 뭘 노리고 있죠? 저평가 주식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은 제2의 상승의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월가도 이미 내다봤잖아요. 85만 원까지 보고 있다. 이 월가가 누구냐면 지난날에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 여기서 20만 원 중반 후반까지 외쳤던 월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매도가는 차교수가 싹 다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삼성은 더 올라가야만 된다. 하지만 매물 소화하고 올라가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 아직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좌측 하단에 있으니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휴일이 월요일까지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